또 터졌다. 손흥민 톱, 평점 7.7점 MVP 오른쪽 화살표 8호 골로 홀란드 한 골 차 맹추격. 토트넘 팰리스 2에서 1 꺾고 10경기 무패, PL 단독 선두 유지. 캡틴 손흥민, 30일, 토트넘 호스퍼, 이 또 날아올랐다. 원샷 원킬로 토트넘 골망을 뒤흔들며 팀 승리를 책임졌다. 토트넘은 손흥민 맹활약과 함께 개막전 포함 10경기 무패로 프리미어리그 선두를 유지했다. 토트넘은 28일 오전 4시, 한국 시간, 영국 런던 셀허스트 파크에서 열린 2023에서 24시즌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10라운드 크리스털 팰리스 원정길에서 2에서 1로 이겼다. 이날 승점 3점을 확보한 토트넘은 8승 2무, 승점 26점으로 프리미어리그 선두를 지켜내는 데 성공했다. 아직 경기를 치르지 않은 맨체스터 시티와 승점 차이를 5점 차로 벌렸다. 맨체스터 시티가 이번 라운드에서 이기더라도 승점 5점 차이로 선두를 지키게 된다. 손흥민은 주장 완장을 두르고 크리스탈 팰리스를 상대했다. 10월 A매치가 끝난 이후 풀럼과 9라운드에 이어 10라운드 크리스탈 팰리스전까지 골망을 뒤흔들며 프리미어리그 8호 골을 해냈다. 프리미어리그 득점 선두 엘링 홀란드 9골과 단 한 골 차이를 보이면서 압도적인 초반 행보를 보였다. 한동안 교체였지만 이날은 풀타임을 뛰었는데 3라운드 벌리전 이후 7경기 만이다. 토트넘은 엔지 포스테코글루 감독 아래 손흥민 원톱을 꺼냈다. 데얀 쿨루세브스키와 제임스 매디슨, 히샤를리송이 손흥민 뒤를 받쳐 화력을 지원했다. 포백 앞에서 파페 사르오 이브 비수마가 호흡했고, 수비는 페드로 포로, 크리스티안 로메로, 미키 판더펜, 벤 데이비스였다. 골키퍼 장갑은 굴리엘모 비카리오가 꼈다. 크리스탈 팰리스는 조던 아이유, 오두손 에두아르, 제프리 슐러비 3톱으로 상대 골망을 조준했다. 마크 휴즈와 셰이크 두쿠레, 제퍼슨 레르마가 허리에서 공격과 수비를 조율했고, 포백은 조엘 워드, 요아킴 안데르센, 마크 게이, 타이릭 미첼이 지켰다. 크리스탈 팰리스 골망을 샘 존스톤이 지켰다. 토트넘은 부진했던 시절에도 크리스탈 팰리스에 진 적이 없었다. 2021년 9월 원정길에서 승점 3점을 잃은 게 마지막이었다. 2022에서 23시즌 첫 번째 맞대결에선 스포츠 탈장으로 고생했던 손흥민이 득점포를 가동하며 큰 승리를 거뒀다. 이를 두고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크리스탈 팰리스전을 앞둔 기자회견에서 우리가 36라운드, 37라운드에 있었다면 프리미어리그 우승을 논할 수 있다. 하지만 프리미어리그는 38라운드가 풀로 진행된다. 어떤 의미도 없다. 우리가 갈 길이 멀다. 프리미어리그에서 어떤 감독도 10월, 11월에 리그 우승을 논하진 않을 것이라며 섣부른 기대감을 경계했다. 9라운드 풀럼전에 대해서도 말했다. 풀럼전이 끝나고 전반에 대량 득점을 하지 못한 걸 아쉬워했던 포스테코글루 감독이었는데 이번에도 모든 게 여전히 개선되고 발전돼야 한다. 우리는 풀럼전의 수비적인 면이 좋았다. 그 덕분에 풀럼전에서 이길 수 있었다. 공격적인 부분은 여전히 발전해야 한다. 공격에서 많은 부분이 자연스럽지 않았다. 우리가 원하는 방식이 아니었다. 라고 털어놨다. 토트넘전을 앞둔 로이 호지슨 감독은 나는 수년 전 호주에서 포스테코글루를 알았고 그와 함께 시간을 보냈다. 그의 자질을 알고 있었으며 그에게 사람으로서 리더로서 깊은 인상을 받았기 때문에 그가 좋은 시작을 했다는 사실에 놀라지 않았다. 포스테코글루는 토트넘에 딱 맞는 유형의 감독이다. 이라며 상대팀이지만 포스테코글루 감독 토트넘의 압도적인 행보에 엄지를 지켜세웠다. 하지만 칭찬을 하면서도 토트넘은 아스널, 맨시티 등과 비슷하다. 우리가 앞선 팀을 준비했던 것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우리가 그들을 상대할 수 있는 선수가 있는지가 중요한 문제다. 난 선수들에게 토트넘 플레이 방식이 우리에게 어떤 문제점을 야기할 수 있을지 선수들에게 인지시켰다. 우리는 상황에 잘 대처해야 한다. 어려운 상황들이 우리에게 오지 않도록 최대한 막아야 한다. 고 강조했다. 사전 기자회견부터 팽팽한 긴장감 속에 토트넘과 크리스탈 팰리스전이 열렸다.
토트넘은 손흥민의 패스를 시작으로 곧바로 측면에 제임스 매디슨에게 볼을 뿌렸다. 원정길에서도 빠른 공격 템포의 한 방으로 크리스탈 팰리스를 흔들려는 모습이었다. 토트넘은 초반에 빠른 측면 공격이 막히자 템포를 줄이며 후방 빌드업을 했다. 크리스탈 팰리스가 수비 대형을 갖췄을 땐 롱패스를 통한 빠른 침투를 노렸다. 키를 잡은 건 중앙 수비수 로메로였다. 배후 공간으로 빠져들어가는 매디슨과 손흥민을 포착해 롱패스를 시도했다. 위협적인 장면이 될 수도 있었지만 크리스탈 팰리스 골키퍼 선방에 막혔다. 손흥민은 원톱에서 전반 초반부터 상대를 압박했다. 크리스탈 팰리스가 후방 빌드업을 시도하면 손흥민이 달라붙어 패스기를 차단했다. 크리스탈 팰리스는 당황한 기색이 보였고 급하게 볼을 처리하는 모습이 있었다. 그렇게 되면 토트넘의 볼 소유권이 돌아오고 다시 공격을 진행하는 방식이었다. 토트넘은 데이비스와 히샤를리송이 연계를 통해 전진을 시도하기도 했다. 하지만 크리스탈 팰리스가 이들을 막아 역습을 이어갔다. 크리스탈 팰리스는 휴즈가 볼을 몰고 공격을 주도했고 핵심 공격수 아이유가 방점을 찍으려고 했다. 아이유는 직접 슈팅으로 골문을 노렸는데 비카리오가 막아냈다. 토트넘은 올해 여름 위고 요리스 후계자로 데려온 비카리오 덕을 톡톡히 봤다. 크리스탈 팰리스 공격수 에두아르가 강력한 슈팅으로 토트넘 골망을 위협했는데 비카리오가 슈팅 방향을 끝까지 확인했고 정확한 선방으로 볼을 캐치했다. 토트넘은 손흥민과 매디슨 콤비를 앞세워 크리스탈 팰리스를 공략했다. 매디슨은 중앙에 침투하는 손흥민을 확인했지만 곧바로 크로스를 올리지 못했다. 한 타이밍을 놓친 이후 깊숙한 지역에서 재차 공격을 시도했지만 위협적인 장면을 만들진 못했다. 토트넘은 크리스탈 팰리스가 내려앉아 중원에서 유려한 움직임을 가져가지 못했다. 측면에서 호시탐탐 기회를 노렸다. 하지만 효과적으로 전진하지 못하면서 날카로운 공격 패턴을 보이진 않았다. 두드리던 매디슨과 손흥민 조합이 기회를 만들었다. 손흥민이 페널티 박스 앞에서 롱패스를 받아 매디슨에게 내줬고 이후 매디슨이 드리블로 파울을 유도했다. 직접 프리킥에서 비수마가 처리했는데 골문을 벗어나 아쉬움을 삼켰다. 매디슨은 손흥민뿐만 아니라 토트넘 공격수 모두와 연계하고 호흡했다. 히샤를리송은 클루셉스키의 크로스를 머리로 받으려고 했지만 뒤쪽에서 침투하는 매디슨에게 헤더로 볼을 내줬다. 매디슨은 다이렉트 슈팅으로 크리스탈 팰리스 골망을 노렸는데 골대 위로 뜨고 말았다. 이후 히샤를리송은 욕심을 내기도 했다. 크리스탈 팰리스 수비를 부드러운 돌파로 파고들었고 매디슨에게 다시 패스를 받아 페널티 박스 정면에서 낮고 빠른 슈팅을 했다. 하지만 이번에도 빗나가며 득점은 아니었다. 토트넘이 공격을 이어가던 중 크리스탈 팰리스는 세트피스로 분위기 반전을 모색했다. 휴즈가 프리킥으로 토트넘 박스 안에 볼을 투입했다. 히샤를리송 팔에 맞아 페널티킥이 선언될 뻔했지만 주심은 핸드볼 파울이라고 보지 않았다. 크리스탈 팰리스는 수비에 집중하면서 토트넘 공격을 쉽게 허용하지 않았다. 손흥민과 매디슨이 연계 플레이로 박스 안 진입을 노려도 쉽지 않았다. 줄곧 수비의 태클에 막혔다. 안데르센이 집중력을 보이면서 매디슨 패스를 차단하는 모습도 있었다. 크리스탈 팰리스는 휴즈와 에두아르의 연계로 박스 안장악을 시도했다. 하지만 토트넘의 수비 집중력도 좋았다. 로메로가 크리스탈 팰리스 패스 시도를 막아내며 볼 소유권을 회복했다. 크리스탈 팰리스도 흐름을 타자 전방부터 토트넘을 압박했다. 크리스탈 팰리스는 역습으로 기회를 노렸다. 핵심 공격수 아이유와 안데르손이 합작해 토트넘 골망을 조준했다. 토트넘 박스 안에서 전반전 가장 중요한 장면을 만들었지만 토트넘 중앙 수비판 더 벤에 막혀 고개를 떨궜다. 토트넘은 곧바로 벤 데이비스 크로스로 반격했다. 데이비스는 박스 안에서 볼을 잡은 이후 손흥민 쪽으로 컷백 패스를 시도했다. 하지만 크리스탈 팰리스 수비에 걸려 이렇다 할 기회로 만들지 못했다. 크리스탈 팰리스는 아이유, 에두아르 등을 활용해 반격했다. 에두아르는 볼을 받아도 제대로 트래핑하지 못하며 슈팅을 시도하지 못했다. 코너킥 세트피스에서 기회를 노리려고 했는데 워드의 중거리 슈팅이 시원치 않았다. 토트넘 수비벽에 막히면서 또 골문을 벗어나 득점 기회를 놓쳤다.
토트넘도 전반 막판까지 기회를 잡지 못했다. 전반전이 끝난 이후 크리스탈 팰리스가 슈팅 8회를 기록한데 반해 토트넘은 슈팅 3회였다. 유효 슈팅은 없었다. 양팀 모두 전반전을 득점 없이 끝냈다. 후반 휘슬이 울리자 토트넘이 변화를 줬다. 데이비스를 빼고 에메르송 로얄을 투입했다. 선수단의 변화는 있었지만 공격 템포는 같았다. 원정길에도 라인을 높게 올려 크리스탈 팰리스를 압박했다. 볼 소유권을 최대한 지키면서 득점을 노렸다. 후반 2분에는 로메로의 전진 이후 패스를 포로가 잡았고 포르가 크로스까지 올렸으나 수비에게 막혔다. 후반전엔 클루셉스키를 활용해 기회를 만들려고 했다. 클루셉스키는 측면에서 돌파를 시도한 이후 코너킥 등 기회를 창출했다. 하지만 약속된 플레이를 하지 못하면서 다소 어이없게 크리스탈 팰리스에게 볼 소유권을 넘겨줬다. 크리스탈 팰리스는 슐럽이 직접 돌파를 통해 골라인 근처까지 전진했다. 하지만 쇄도하던 에두아르에게 정확한 패스를 공급하지 못하면서 득점 기회를 놓쳤다. 밀고 당기는 팽팽한 흐름은 후반 8분에 깨졌다. 사르가 곧바로 패스를 시도했는데 이 패스가 크리스탈 팰리스 수비 몸에 맞고 메디슨에게 굴절됐다. 메디슨은 곧바로 침투하는 선수에게 낮고 빠른 크로스를 전달했다. 메디슨이 전달했던 볼이 워드의 발에 맞고 크리스탈 팰리스 골망으로 떨어지면서 토트넘의 행운의 자책골이 생겼다. 토트넘이 행운의 골로 한 골을 앞서가게 됐다. 크리스탈 팰리스는 예상치 못한 불운에 마음이 급해졌다. 에두아르가 중거리 슛을 시도했는데 수비에 막히며 골대 위로 향했다. 호지슨 감독은 후반 중반에 다가서자 슐롭을 빼고 제수런 락사키를 투입하며 그라운드 위에 변화를 줬다. 토트넘은 히샤를리송, 손흥민 등을 중심으로 연계 플레이를 했다. 히샤를리송은 크리스탈 팰리스 배후 공간을 파악한 손흥민을 향해 침투 패스를 시도했다. 하지만 크리스탈 팰리스에게 패스 길이 읽혀 아쉬움을 삼켰다. 이후에 엔지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히샤를리송과 비수마를 빼고 피에르 에밀 호이비에르와 브레넌 존슨을 넣어 고삐를 당겼다.